여러분, 일본이 30년 넘게 장기 침체를 겪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불황 한가운데서 그것도 이제 끝났다고 여겨지던 의료업계에서 전 세계를 휘어잡은 브랜드가 나타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냥 평범한 옷을 파는 회사가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을까요? 자,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일본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보통 생각하면 IT 기업 창업가라든지 아니면 대대로 내려오는 재벌가 후계자 이런 분들 떠올리시겠죠. 근데 둘 다 아닙니다. 놀랍게도 정답은 바로 유니클로의 창업자 야나이 타다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한 옷, 아주 기본적인 옷을 파는 사람인데 대체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걸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모두가 몸을 사릴 때 오히려 이게 기회다라고 외치면서 불황을 정면으로 뚫고 나간 거인이죠. 유니클로의 성공 비결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그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은요, 아주 작은 곳이었어요. 아버지의 양복점으로 마지못해 돌아온 한 젊은이의 불만. 바로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때는 1972년. 대학 졸업하고 대형 마트에서 일하던 야나이 타다시가 아버지 때문에 고향에 있는 양복점으로 돌아오게 돼요. 근데 와서 보니까 정말 큰 충격을 받은 거죠. 직원들은 바꿀 생각도 없고 손님이 뭘 원하는지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옛날 방식 그대로 물건 떼다 파는 거에만 만족하고 있었던 거죠. 야나이가 이렇게 일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뭔가 바꿔보려고 하니까 직원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주 싸늘했죠. 사장 아들이 뭘 한다고 이런 식이었어요. 결국엔요. 딱 한 명 빼고 모든 직원이 다 그만둬 버리면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근데 야나이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혼자서 물건 사는 것부터 파는 거, 회계까지 진짜 모든 걸 다 하면서 사업의 본질을 온몸으로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1984년 히로시마에 자기 첫 매장을 열게 됩니다. 이 가게는요, 기존 옷가게의 모든 룰을 그냥 다 깨버리는 정말 혁신적인 공간이었어요. 손님한테 부담스럽게 막 다가오는 점원 없앴습니다. 대신 고객이 슈퍼마켓처럼 아주 자유롭게 쇼핑할 수 있게 만들었죠. 또 특정 세대만 입는 옷이 아니라 젊은 사람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입을 수 있는 기본 아이템으로 가게를 꽉 채웠습니다. 결과는 그야말로 대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씩 성장하던 유니클로. 하지만 이들을 그냥 지방의 괜찮은 가게에서 일본 전체를 뒤흔드는 스타로 만든 결정적인 한 방이 터집니다. 바로 그 유명한 플리스 혁명이죠. 야나는 홍콩의 지오다노나 미국의 갭 같은 브랜드를 정말 미친 듯이 연구했어요. 오죽했으면 직접 갭 CEO를 찾아가서 당신은 나의 교수님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걸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결심하죠. 그냥 옷을 떼다 팔 게 아니구나. 디자인부터 생산, 판매까지 모든 걸 우리가 직접 통제하는 이른바 SPA 모델로 가야겠다. 이게 바로 가격은 낮추고 퀄리티는 높이는 핵심 열쇠였던 겁니다. 그 결심으로 탄생한 첫 번째 작품이 바로 이 플리스 재킷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플리스는 1만엔은 훌쩍 넘는 꽤 비싼 기능성 옷이었거든요. 그런데 유니클로는 이걸 얼마에 내놨을까요? 단돈 1,900엔. 거의 5분의 1 가격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어마어마한 양을 한 번에 주문해서 생산 단가를 확 낮춰버린 거죠. 결과는요, 말 그대로 폭발적이었습니다. 1998년에 200만 장 팔렸던 게 딱 2년 뒤인 2000년에는 무려 2,600만 장으로 수직 상승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당시 일본 인구 4, 5명 중 1명은 유니클로 플리스를 입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엄청나죠? 이 어마어마한 히트 덕분에 플리스는 일본의 국민 유니폼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됐고요. 유니클로는 이제 그냥 옷가게가 아니라 직접 상품을 개발하고 하나의 문화를 만드는 브랜드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거대한 성공 뒤에는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니클로는 바로 이 시련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경영 철학을 얻게 되죠. 그게 바로 1승 9패입니다. 플리스 성공에 도취돼서 자신만만하게 진출했던 런던 매장,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옷가게 안에서 갑자기 유기농 채소를 비싸게 파는, 지금 생각하면 좀 이상한 시도도 했었고요. 결국 플리스 인기가 식으니까 2년 연속으로 매출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야나이라는 사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했죠. 1승 9패를 해도 괜찮다.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된다. 핵심은 빨리 실패하고 빨리 배우고 빨리 수습하는 것이다. 중요한 건 실패 자체보다 실패를 통해서 뭘 배우고 얼마나 빨리 다시 일어서느냐, 바로 그거였던 거죠. 그리고 유니클로는 이 실패에서 얻은 교훈을 가지고 그냥 기본 템 파는 브랜드를 넘어서 하나의 상징이 되는 브랜드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실패를 겪은 유니클로는요, 생산 방식부터 완전히 뜯어 고칩니다. 자, 첫 번째, 일본 최고의 섬유 회사들이랑 손잡고 히트텍 같은 혁신적인 소재를 개발해요. 두 번째, 중국 공장에 1년치 물량을 한꺼번에 주문해서 가격을 확 낮춥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세 번째, 수십 년 경력의 일본 베테랑 기술자들을 현지에 보내서 품질을 직접 관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렇게 만들어진 물량은 100% 다 사주겠다고 보장까지 해주죠. 자, 공장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유니클로 제품을 가장 먼저, 가장 정성껏 만들어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여전히 싸고 지루하다는 이미지가 발목을 잡았어요. 유니클로는 이걸 세 가지 전략으로 뚫어냅니다. 첫째, 히트텍 같은 혁신적인 소재로 우리 기술력 이 정도다라는 걸 보여줬고요. 둘째, 세계적인 디자이너들과 협업해서 아주 세련된 이미지를 더했죠. 마지막으로 로저 페더러 같은 세계 최정상급 스포츠 스타를 후원하면서 브랜드의 격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거인으로 우뚝 선 유니클로. 하지만 정상에 올랐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겠죠. 그들의 앞에는 여전히 넘어야 할 새로운 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유니클로가 마주한 큰 도전 과제는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 매출의 상당 부분이 아시아에 너무 쏠려 있다는 점, 그리고 생산 기지가 많은 중국의 정치적인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야나이 타다시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전하는 것이다. 실패하더라도 거기서 교훈을 얻으면 된다. 라고요. 모두가 끝났다고 말하던 사양 산업에서 새로운 길을 찾았고 수많은 실패를 성공의 디딤돌로 삼았던 유니클로. 과연 이들이 앞으로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기꺼이 감수할 다음 1승 9패의 도전은 무엇이 될까요?